예, 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이 국제통이시라 네. 저기 해외에 관련된 얘기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좀 하고 싶어서 네. 우리나라의 외국인 영향이 굉장히 크신 거 아시죠? 그쵸, 엄청 외국인이 크죠. 샀다 그러면 오르고 네. 팔았다 그러면 떨어지고 우리 투자자들은 다들 외국인 막 이제 어떻게 매매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근데 외국인들이 언제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오, 아세요? 아니요. 그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죠. 그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시작한 게 언제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1981년 1월 달에요. 그 증권시장 국제화 추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건 뭐냐면 그 미국에 코리아 펀드라는 그 투자시장 펀드를 하나 만드는 걸 허용해 줬어요. 외국 투자가들에게. 그래서 그 펀드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펀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국내 투자신탁 회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고객들에게 투자가들에게 팔았어요. 예. 뭐 그걸 사는 사람은 한국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 92년 1월부터는 직접 한국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도 간접적으로 한국 주시장에 투자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직접 그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무슨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거는 92년 1월부터였어요. 네. 그렇게 개방이 된 거죠. 그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었죠. 예, 그때 뭐 한도가 좀 그 제가 몇 번 저기 잊어먹었는데 지금은 뭐 100% 전면 다 개방이 되었는데 그때는 됐는데, 제 기억 그때는, 속에서도 예, 몇 예. 퍼센트 몇 퍼센트 예, 예. 이러면서 차츰차츰 그 이렇게 한도를 확대됐던 늘렸어요. 네. 예. 그 구체적 수치를 제가 외우고 있지 예. 못하는 건데. 네. 제 기억에 처음에 관심사가 네. 네. 요번에 한도가 늘어났을 때 네.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얼마나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당시에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이 네. 매번 그거 생각하는 게 고심이었거든요. 네. 예. 그 한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0% 좀 넘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 주식시장의 주가 결정권을 그 나라 내국인들이 쥐고 있는 시장이 선진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도 신문을 보면은 일본의 주식시장 그 좌지우지하는 것이 외국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본도 후진국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국인에 의해서 영향이 큰 시장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데 많을 때는 4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0% 좀 넘는데 문제는 몇 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영향이 크죠. 종목으로 볼 때는. 네. 그럼 뭐 외국인 증시 개방에 따른 영향력 여기 네. 이제 커진 것도 사실인데 네. 제 기억 속에는 네. 이 투자 기법이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선진화되지 않았나 생각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PER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어느 기업이 1년 동안 돈 버는 그 이익이 그 1주당 얼마다. 근데 주가는 이게 약 10,000원이다. 근데 주가는 50,000원이다. 그러면 10,000분지 50,000원이면 그 5배. 그게 예. PER이 5배라고, 네. 퍼 5배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옛날에도 그런 기법이 있었는데 문제는 작년도 수익에 의한 주당 순이익의 주가가 몇 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년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전문 투자가들에 비해서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그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92년, 3년 그 무렵에 이동통신, 지금은 SK텔레콤인데 예.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가지고 그 무렵에 40배 올랐어요. 40배.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걸 한 3만 원에들 사고 그다음에 저퍼주라고 그래가지고 PER이 낮은 주식들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을 투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 일본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경험을 우리한테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내부밖에 못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우리나라의 어느 그 기업이 앞으로 유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날카롭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외국 투자가 중에는요 유태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 어느 큰 자금을 가진 투자가가 이 한국 전문으로 운영하는 유태인 또는 뭐 일본 전문 운영하는 유태인 한테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그런 투자 기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됐으니까 주가가 오른다. 그러지 않다는 게 뭐냐면 89년 그때 3월에 1000 깼잖아요. 근데 시장이 개방됐던 92년도에 그게 1000 넘었던 거가 45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개방이 됐는데도. 그래서 1000을 좀 넘었다가 다시 IMF 직후 98년에 28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몇 개 종목이 그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고르는 눈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잘 알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국내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비교를 해가면서 또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래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을 사서 크게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시장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뭐 특별한 기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있다기보다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비교 대상들이 되게 많고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수익 예측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PER이라는 그 하나의 지표. 분석 기법 하나는 누구든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측을 못하면 PER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래를 보는 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게 보면요. 일본을 보면서 20년 후에 한국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선생님이 좀 국제통이시라 네.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쉬웠는데요. 네. 그 외국인 따라하기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림 씨? 외국인 따라하기요? 그것도 네. 투자 기법 중에 하나예요. 투자 외국인이 사면 네. 그냥 무조건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저희들 언론에서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와의 이런 뭐 대결 양상 비슷하게 누가 돈 벌면 누가 이게 손해를 받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좀 부정적인 묘사거든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진짜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시장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 1998년도에 IMF 직후에 어려웠잖아요. 그때 어느 외국 투자가가 그 당시 이 삼성증권의 주식이 액면가 5,000원짜리 액면에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량으로 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후에 1년 좀 넘는 기간에 8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 오른 겁니까? 17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근하고 보니까 왜 그렇게 샀을까? 그때 증권회사들이 펀드 판매 업무를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펀드 판매. 그러니까 앞으로 증권업 전체 중에서 펀드 판매 비즈니스가 굉장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데가 앞으로 그런 걸 잘할 거다. 그걸 생각하고 산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예측을 그 사람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예측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무슨 뭐 공부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니까요. 그런 유태인이나 이런 투자가들 중에는 문사철, 역사, 철학 뭐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경영학이나 회계를 공부하게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동료 중에도 주가를 잘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름에
이제 목이 말해서 자기 아들에게 사이다를 가서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한 서너 군데 돌아보고 와가지고 아빠 이 다 이제 사이다가 떨어져 없대요.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튀어나가더니 예, 시내도 좀 돌아보고 나서 예. 그때 롯데실성을 딱 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상상력이 중요한 건데 예. 되게 보면은 그냥 경영학, 회계학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문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 상상력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한국을 보면서 한국의 발전 단계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국내인 사람은 그걸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비교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금 네.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가서 투자할 때 베트남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옛날에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가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안목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 있어서 특히 문사철의 역할도 네. 대단하다. 아주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이제 시각이 증권업계에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네. 이런 네. 부분까지도 아주 뭐 얘기를 잘 해주는데 저희 문과생들한테 희망인 것 같습니다. 문사철이 증권업계에 굉장히 네. 역할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기 제가 대우증권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종교학과 나온 사람이었어요. 네. 네. 이제 저도 희망이 생기네요. 네. 완전 있어요. 문과라서. 역시 네. 저희 글로벌한 시각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이제 상대해 보신 분의 시각이 좀 네. 다르다는 부분을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갔는데요. 네. 여하튼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오해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역설적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네. 투자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도 분명히 또 이걸 이제 활용을 한다면 네. 그리고 그 배경이 아니라 거기에는 문과생들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아주 뭐 좋은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